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9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나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인데요. 남쪽 지방의 동백과 매화는 봄이 오기 전에 꽃샘 추위를 뚫고 활짝 핀다고 합니다. 올해 2월 활짝 핀 동백꽃을 보러 남쪽 지방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설날 연휴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는데요.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정치권, 수사기관과 언론 공작 정치에 포섭되어서 수십 년을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남의 나라의 일 같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치인들의 표적 수사와 유죄 판결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브라질 민주주의는 몰락합니다. 위기의 민주주의가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답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의 중앙정부의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한국 사회 정치의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주 9번째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초대 손님은 지역사회 유명 인사의 최정점이신 송바은아 안산시의 의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산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정치인 송바은아 의장에게 안산의 지방자치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악을 듣고 송바은아 의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단원 FM 방송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송바은하 안산시의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바은하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바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송바은하 의장님 요즘에 새해 들어서 많이 바쁘시죠? 네, 꼭 새해라서가 아니라요. 네. 원래 바쁘고요. 네. 근데 일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나정숙 전 의원님 네. 낙선하시고 얼굴이 더 피신 것 같은데 네. 비결은 뭔가요? 네. 저도 정치를 그만두시면 얼굴이 다 피시더라고요. 네. 저 많이 힘듭니다. 예, 네. 바빠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렇게 모인 우리 단원 FM 네. 안테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하시는데 네. 이렇게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원 FM의 초대 손님으로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송바은하 의장님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하면요. 간산초, 원곡중, 원곡고, 그러니까 아주 안산에서 학창 시절을 다 보내시고 또 공부도 엄청 잘하셔서 고대 정치학과 졸업하시고요. 현재는 한양대 일본학과 박사과정까지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7대, 8대, 9대 안산시 의회 의원이시고 9대 전반기 안산시 의장이세요. 그야말로 정말 계속 거침없이 삼선을 내리하시고 또 젊으신데 의장까지 하셨는데 또 책도 번역도 하셨습니다. 리카뉴가 전하는 이중 언어 교육 이야기를 번역하셨고 또 공동 저서로는 새로운 미래 담대한 어정이라는 저서도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드셨는데 의장님 굉장히 학구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학구파세요? 네, 제가 공부하는 거 생긴 거랑 다르게 좀 좋아하는데 네. 약간 뽀록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운도 좀 많이 따랐고요.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실 뭐 태어난 건 서울인데요. 부모님이 어려서 이제 공단 노동자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반월공단이 87년에 조성되면서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안산 노동자의 자식입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이제 저는 사실상 안산에 대한 기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저는 인생을 거의 살아왔고요. 이렇게 또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4년인데 의장은 또 2년입니다. 2년 네.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렇게 했는데 막중한 책임을 갖게 돼서 짧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산시 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원 FM이 있는 이 스튜디오가 있는 원곡동이 지역구시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원곡동 또 선부동 거기서 거의 뭐 10년 이상을 의원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이제 9년 됐죠. 네, 9년 됐군요. 예, 작년 6월에 당선 또 됐으니까요. 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처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실 때는 뭐 청년 정치라든가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는 게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 시기였는데 어떻게 정치에 이렇게 일찍 입문하시게 됐는지. 맞습니다. 제가 처음 당선된 게 2014년도인데요. 그때 제 나이가 32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제가 이제 소속 정당은 민주당인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도 그렇고 그쪽 계열도 그렇고 30대 지방의원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처럼 무슨 이준석 같은 분이 뭐 당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걸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죠. 불과 9년 전인데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좀 정치를 꿈꿔왔던 게 있고 어렸을 때 일기장을 봤는데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 일기장에서 예, 벌써. 예, 초등학생 때. 그래서 음. 언젠가는 하겠구나 싶었는데 기회가 좀 빨리 왔죠. 제가 네. 또 전공도 정치하긴 했지만 네. 정치학을 전공한다고 다 정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지역 사무실 저희 천정배 의원님 당시 계셨는데 네. 찾아갔고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대학생으로서 희소성을 가지고 활동해봐라 보좌관님 권유를 받아서 대학생부터 그러면은 네. 정치 활동을 하신 거군요. 예 그리고 그렇게 직접 발로 본인이 또 정치인을 찾아가서. 네 맞습니다 제 발로 들어와서 운 좋게 또 제가 정당 생활한 지 한 4년 안 돼서 제가 공천을 받아서 당선까지 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운도 상당히 따랐고 또 시의원이 중선거구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둘에서 3명 뽑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수혜자이기도 하죠. 만약에 한 명 뽑는 데였으면 이렇게 공천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면 정치를 하시기 전에 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면 이걸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일단은 뭐 특별한 전문 분야가 사실은 정치학과 나온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거에 전문성이 없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들을 합니다. 정치학도들 사이에서. 그게 맞는 말이고 사실 정치학과 학생에 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큰 틀에서 생각을 했죠. 정치를 함으로써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똥물 아닙니까 사실 여기가 정치라는 게 네. 더러운 일인데 누군가는 어, 책임을 어려운 지고 일이죠. 그렇죠. 어렵고 주민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일인데 강단 있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은 무모한 어떤 전문성 없이 무모하게 달려들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아, 겸손하기까지 하시는데요. 굉장히 항상 공부하시고 또 지역의 어르신분들부터 청년들까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아이고, 건의를 아닙니다. 부리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네, 좋게 동네 분들이 봐주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얘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송반화 의장님하고 같이 의회에서 같이 의정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거를 다른 의원들보다 더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에 송바우나 의원의 일가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시민들은 아니 의원들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나 궁금하거든요. 그 유튜브를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는 좀 열의에 차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인이 유튜브를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지한 상태인데 당시에는 조금 그래도 소개를 해보고자 하고 기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뭘 하느냐 그러면 크게 이제 의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권이 있고 그다음 청원 수리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의결권에는 예산 심사, 조례 심사 이런 것들 등등 있고 감사는 이제 국정감사듯이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차례 하고 청원 수리 이거는 뭐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예. 그렇게 이제 지방자치법엔 규정이 돼 있는데 회기가 저희가 100일입니다. 네. 각 1년에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한데 예, 네. 1년에 100일. 그럼 265일은 사실 집에서 잠만 자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평소에 주민과의 소통 어떻게 하느냐? 밥 먹고 술 먹고가 아니라요. 행사장도 가고 가진 민원을 우리 나정수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 주민들과의 소통 전화 받는 게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일의 한 50%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고단한 일인데 네, 그게 해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의원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 그러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이 말이 있는데 네,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또 되려고. 네, 예, 솔직해집시다. 정치인 여러분. 네. 예. 다음 선거가 없으면 못하러 열심히 합니까? 대통령 보세요. 5년 단임이니까 막 그냥 나라 막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아무튼 대통령들하고 다른 점이 의원들은 재선을 할 수 있고 삼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집에서 잠만 자도 되지만 월급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의원들이 하루 일과가 굉장히 빡빡하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들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거 혈세 낭비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한 50% 하루 종일 중에 50%는 시민들하고 소통,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만나기도 하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서로 차도 한 잔 마신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의장님이 되시니까 더 많은 분들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분들하고 만나시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지역구가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역구 위주로 그 전에는 활동을 했다 하면 물론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지역구 중심으로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죠. 지역구에서 뽑아주셨으니까. 근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처럼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안산시 전반에 돌아가는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에서 해결하더라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의회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시 전반의 영역을 살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 일이 뭐 2배, 3배 그 이상으로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시민들이요. 이게 이제 민원을 넣었다가 잘 안 되는 일 같은 거를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어려운 것들, 그거를 이제 의장님한테 많이 아마 문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일단은 민원을 받으면 제가 딱 봐도 아닌 것 같으면은 그래도 저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은 합니다. 네. 하고 일단 알아보고 정말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법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법으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때려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법이 개정돼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께 건의해서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하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무원들 2천여 공직자들 안산시에 그분들도 이렇게 한다면 의원들까지 오지는 않지 않을까. 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을 참 재밌게 하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웃음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네. 소탈하시고 솔직하신 우리 송바은아 의장님하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쉬의 뷰티풀을 듣겠습니다.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또 덩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It's alright for life It's alright for day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내게 It's alright for life It's alright for day 내 곁에서 떠나지 마 추억 속에 내가 살지 않도록 It's beautiful life 네, 단원 FM의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송바나 안산시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중요 역할을 이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청원 수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방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안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게 또 우리 국도비를 받으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저희 지자체의 그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미국처럼 연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요. 개헌이 안 되면 이 구조 자체는 틀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제 뭐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예산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떻게든 창출해야 되는데 세금 같은 게 조세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 네. 세금의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의원들이 심의하는 그 세입을 세금으로 충당되는 그 수입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 비율을. 거기서 조절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깎거나. 근데 그것도 그나마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 10,000원 이하로 한다.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10,000원 꽉 채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조례 같은 경우도 법률에 위임하잖아요. 그렇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할 수는 있는데 주민에게 어떤 권리를 빼앗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에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법에 없으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그것도 다 법에서 1,000,000원 이하로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이 뭐냐. 주민참여 예산 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돌아가면서 주민 참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맹점이 뭐냐. 다른 안산 말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뭐 수원 같은데 수원이 아니고 어디야. 저기 국민의힘 쪽 삭감을 막 많이 해가지고 편성은 시장 마음이에요. 주민참여 예산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는 거고 안 받아들이려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 예산 실컷 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받아들일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이거를 그러니까 시스템화해야죠. 주민참여에서 몇 %, 이상은 꼭 반영해야 된다라든지 네. 그런 걸 정해줘야 될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만 선출직이고 공무원들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길 견제하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도 같이 올려주는 게 저는 지방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의회에 최근에 작년 1월 1일자로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그렇죠. 여전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그렇죠. 여전히 의회 예산 편성권이 별도로 없습니다. 시장이 편성해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청하면 대부분 시장들이 해주지만 의회가 편성을 해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권 독립의 문제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숙제들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네. 무슨 브라질 얘기하셨는데 뭐 브라질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민주주의 갈 길이 멀다. 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네. 많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예. 네,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산시 의회는 또 생방송도 하죠.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시시각각으로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견제를 잘 하는지 그거를 시민들이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돈 좀 써가지고 네. 구축을 했습니다. 네. 안산시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장님, 언론에 시의원들의 이 자질 문제가 가끔 보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 역할에 대해서 논란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의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은 아니 이거 혈세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돈을 여기에 의정비를 왜 책정하는 거야? 막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중앙 언론에서 뭐 하면 이제 국정감사든 뭐든 하면 스포트라이트 받잖아요.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근데 이 지방 의원들은 잘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꼭 음주운전을 한번 해줘야 나오고, 네. 뭐 성추행이라든지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걸 하면 이제 그때 KBS들만 이렇게 노름하다 걸리면 중앙 방송에 나오는 그때 거죠. 방송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건 뭐 어지간한 걸로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99%는 잘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음주운전 없으니까 옛날 이용주 국회의원도 음주운전 현역 때 했잖아요. 다 있는데 시의원들 근데 뭐 반성을 해야죠. 그 일부만 그렇다 이렇게 변명할 건덕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잘해야 하지만 그런 게 좀 확대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또 뼈아픈 구석이 꼭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 댓글에 시의원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래요. 댓글에 예, 다 없애면은 시장만 남는데 독재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예, 더 잘하고 저희 안산시 의회만 해도 가면 갈수록 아주 역량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새로 입성하고 있으시고 향후에도 점점점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의원님들이 더 입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의식 수준과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민의 의식과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또 의회 의원들의 자질도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안산시 의회가 특별히 잘하는 게 좀 자랑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안산시 의회가 이번에 구대의회 들어와서 사고가 좀 있었다. 초반에 좀 압수수색 당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진중하세요. 의원님들이 네. 초선 의원 비중이 20명 중에 10명으로 높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하시고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뭐 조례 발의 건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질의의 수준이 높다 제가 네. 판단했을 때 주관적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향후의 결과로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에 우리 송바완 의장님이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보는데요. 의장님, 청년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어렵고, 입문한다고 해서 또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가 이렇게 쉬운 어떤 곳은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의장님의 경험에서 청년들에게 정치의 입성에 대한 부분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꼭 청년이라기보다 정치인한테는 저는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고 하나만 꼽으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분은 입 바른 말만 하시는 분이고 네. 예,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청년 정치인들이 양당 특히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방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기회를 이제 국민들 20명 중에 지금 청년 저희가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냐인데요. 만 네. 30대로 하면 저거 포함해서 5명입니다. 예, 20명 중에 25%고 다른 기초의회 뭐 광역의회도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이렇게 청년을 정치시켰더니 일을 잘하더라 하면 또 기회가 청년들에게 다음 4년 후에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기존의 청년들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세습 이런 걸 통해서 입성한 아버지가 경우 그렇죠. 정치하고 예. 네, 그 따라서 예, 세습이라든지 뭐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자질이 없는 청년들 내가 막 어깨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한 자리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뭐라 그러냐, 너무 자존감이 충만하셔서 예, 뭐라 그러죠? 깝죽된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예. 게 아니라 예, 예. 건의가 예. 충만하셔서 예, 그래서 단명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청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입성한 청년 정치인들에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감히 뭐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저도 아직 성공했는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보다는 자신을 믿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네. 시민들의 편에 서셔서 의정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가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시의원이 되면 그럼요. 네, 그 어떤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또 권한도 많은 거죠. 권한이 엄청나죠. 네. 예. 그 중에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정치인들한테, 청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뭐 예산 조례 이런 건 재미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 한 명이 이거 뭐 좀 해주세요랑 의원 한 명이 이거 뭐 좀 해주세요랑 말의 파워가 다릅니다. 네, 비중이 다르고. 비중이 다릅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논리가. 시민 한 명은 한 명이고 의원은 예를 들어 유권자 10만 명이다. 1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하시는. 10만 명의 말에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언행에 신중을 해야 된다. 나는 10만 명의 대표인이다. 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한 68만 시민을 대표해서 20명의 의원들이 외국인까지 하면 74만입니다. 74만입니까? 네. 네. 거기를 대표하는 20명의 의원들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우리 의장님 말씀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를 듣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복속하고 싶은 날이야 You what up my thugs 어디야 넌 올 때 병맥주랑 깜짝 늦게 사와 클럽은 구미가 잘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왜 보이는 영역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떨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I want my juice back 좀 전까지 먹자지 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도 떠나지 못할 바엔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해서 주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린데 늦기 전에 my past bet 이 시대가 얼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기름하여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방금이 결자하는 새벽 2시경 출장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도 아무 노래나 일단 네, 단원 FM의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의장님 저희 안산시가요 인근에 이제 시흥이나 화성, 군포 이런 둘러싸져 있는 그런 도시고 중소도시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의 예산 살림살이가 경기도 내에 이렇게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요? 얼마나 돼요?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에 31개. 경기도에. 예. 네. 그중에 인구가 8위거든요. 8위. 네, 외국인 인구. 포함해서. 네. 근데 예산은 7위입니다. 뭐 딱 적정한 거죠. 그러네요. 2조 3,800억. 2조나 넘군요. 2조가 넘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그러니까 딱 뭐 이거를 예산이 많냐 적냐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비교를 해봐야 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 절대 양만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입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립도 자주도 사실은 저도 약간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재정 자립도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걷느냐예요. 아, 걷어서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걷는 돈. 걷는 돈을 걷는 돈이 아니면 뭐냐? 내려오는 돈이에요. 맞잖아요. 네. 내려오는 돈. 국도비, 어디서? 국도비. 예, 정부나 경기도에서 네. 우리가 거둔 돈만 가지고 그러니까 시세라든지 뭐 주정차 딱지 이런 거 세외 수입이라는데 그런 걸 합친 것만 가지고서 전체 예산 대비한 게 재정 자립도. 네. 재정 자주도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또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그걸 교부금 또는 조정교부금이라는데요. 그걸 합친 거의 비율. 다만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맘대로. 네. 예. 그래서 재정 자주도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자주도도 사실은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 중앙 정부에 예속이 됐기 때문에 자립도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11위이고요. 자립도가. 네. 재정 자주도를 가면 더 심각합니다. 17위입니다. 58.5%. 자립도가 떨어지는군요. 자립도 자주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비하면 더 떨어지고. 우리 예전에 바늘공단이 있어서 안산은 부자다. 뭐 이런 경기도 내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완전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 시세가 감소되니까 반월산단 지금 가동률이 40%가 안 되니까 이 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시세를 뭐 등록세든 뭐든 내는데 이거를 그게 줄다 보니까 세원이 줄다 보니까 이게 자립도도 떨어지고 또 교부금 교부세 외국인은 늘어나는데 외국인을 인구로 책정을 안 하다 보니까 자주도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거기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의장님.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을 사람으로 세달라 이렇게 요청도 중앙정부에 몇 번 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놈의 정부가. 네. 그러면 아까 저희 안산시 예산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에는 이제 국도비를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한 돈이군요. 1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시 세금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의 퍼센테이지가 한 40%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립도는 36.75%. 그렇고 네. 이제 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면 58.5%. 네. 예. 이거 쓴 거 읽는 거예요? 못 외웁니다. 이거. 네. 아, 우리의 재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세금을 좀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아까 안산시 공무원이 한 2,000명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 수는 우리 인구 대비 적정한 부분인가요? 작년 22년 6월 기준으로 정원이 2,316명인데요. 네. 휴직자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거보단 적을 거예요. 실제 있는 사람들은. 네. 이게 맞냐 적냐 어떻게 알죠? 일반 시민들은 감으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랑 네,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민 나누기 2,316 하면 한 280명 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타시 평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공무원 줄여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늘려야 된다는 분은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잘 일을 막 못하니까. 웃기는 게 의사는 늘려야 된다, 교사도 늘려야 된다 하면서 공무원하고 정치인은 일 못하면 다 줄여야 된대.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시민들이 이제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넣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기본적인 우리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쓰는 공공의 부분에 좀 적극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요구하세요. 네. 그런 어떤 안산시만의 혁신적인 어떤 시민 민원 서비스는 없을까요? 특별히 안산시만에 가진 게 있다면 다른 시에서도 다 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점점 이 고객 만족도 조사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네.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셔야죠, 사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중요합니다. 네. 네. 의회가- 공무원들을 견제하는 데는 의회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일하라고 음. 촉진하고 공무원들 민원응대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의회입니다. 의회는 누구냐? 시민들이 뽑아준 대변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의원들 똑바로 잘 뽑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의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안산시가 이제 인근에 시흥도 있고 화성도 있고 굉장히 화성은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인근시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안산시 경쟁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인구나 이런 유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비전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뼈도 아프고 배도 아픈 얘긴데요. 안산은 네. 인구가 계속 줄어요.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15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근데 외국인 인구는 그때부터 증가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네. 내국인이 그러니까 더 감소한다는 거죠. 네. 외국인 들어오는 것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안산의 배경, 탄생 배경은 산단 배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력난, 고령화 이런 거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2004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법이 통과되면서 점차 유입이 많이 되고 안산이 그런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산단과 외국인 도시. 그렇죠.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네. 시흥과 화성이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에도 시와 산업단지가 있고 외국인이 많고 화성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은 국가 산단에서 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경제도시, 일자리 도시 그리고 다문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순히 우리의 사회 통합 대상이 아니고 피부색만 다른 우리나라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고급 인재를 육성해야 할 그런 자세와 태도, 정책, 예산 이런 게 투입이 된다면 반드시 시흥, 화성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인구 빠지는 거 자꾸 걱정하시는데요. 인구가 이게 원래 우리 30만 기준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렇죠. 안산은 예. 맨 처음에 30만 계획 도시였죠. 많을수록 좋으면 뭐 1,000만 명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 미어 터집니다. 적정선을 잘 생각해서 그게 얼마나 될까 이걸 잘 고민하는 게 좋다. 인구 빠진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뭐 인구가 많은 도시가 제일 최적적인 것이 아니다. 적정한 인구를 해서 정말 여기 사는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 안산시가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통합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인구가 지금 외국인 인구가 저희 10% 넘습니다. 12%입니다. 12%가 넘습니까? 8만 8천 명입니다. 저희가. 8만 8천 명이요? 네. 조만간 10만이 넘겠군요. 근데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네. 점차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이군요. 예. 와, 그래서 이 외국인의 고급 인력을 키우는 또 정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 또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 그럼요. 필요하다는요. 귀화시켜야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출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네. 외국인 고급 인력들은 귀화 요건도 낮추고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장님 이제 9년 정도의 기초위원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송반화 의장님은 특별히 국제학교라든가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다문화 특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원래 지역구도 거기시잖아요. 네. 보람되었던 일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 안산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초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사실 의원이 제약이 많습니다. 예산을 자를 수만 있지 편성도 못 해요.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시장이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특히나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줬을 때 좀 보람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 제가 의장은 이제 껍데기가 좋아요. 차도 나오고 막 비서님도 있는데 네. 투표할 때 뭐 의장이라 2표 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1표거든요. 20명 중에. 네. 이 뭐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20명이 다 찬성 안 해주면 하다못해 과반수 11명이라도 찬성해 주셔야 뭐가 일이 진척이 되고 그만큼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협의, 협치, 타협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가 그런 점에서는 한계도 있지만 보람도 느끼고 이런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뚫어냈을 때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제약이 사실은 많고 또 예산의 편성권은 없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하는데 보니까는 의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억을 좀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 10억에 대한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군요. 사실 증액할 수 있는데 시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네. 동의를 안 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안산은 증액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우리 지방자치가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장님 의원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어려움에 대한 기억나는 게 좀 있어요? 돈 빌려달라는 거. 미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직접 돈 빌려달라. 돈 많이 보이는 거가 돈 많아 보이는 줄 알고 네. 돈 빌려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요?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의원들 의정비 많이 받습니까? 실수령액이 360만 되나? 뭐 차 떼고 포 떼면 매달. 예.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수당이 없어요. 수당이 초과 근무 수당도 없고 뭐 있을 줄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네. 명절 수당이라도 주든가 그것도 없고 네. 초과 근무 수당도 없고 그게 끝입니다. 복지 카드 줍니다. 100만 원짜리 카드 긁고 보전 받는 거. 네. 네. 참 시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정말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죠. 그분들에 의해서 또 우리 행정이 또 긴장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해주고 또 못하는 거는 따끔하게 채찍질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장이 올해 2023년인데 올해 안산에 또 지역 활동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기가 제가 2년이다 보니까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좀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특히나 안산시 의회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와 머리를 맞대고서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데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도시, 다문화, 국제도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은 좀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을 하면서 안산에 정말 풍부한 다양한 자원과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뭐 교통도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대부도라는 아주 생태 섬의 자원이 있는데 지역구셨죠? 네, 요즘 가세요? 네, 자주 갑니다. 네. 사랑하는 대부도 이런 부분에 안산시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좋게 느껴지지 않고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범죄 도시로 막 표상이 돼서 조금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네. 낮아요. 아, 실제로. 근데 워낙 외국인 절대 수치가 많다 보니까 네. 외국인 범죄가 일어나면 그게 언론에서는 확대 보도되고 크게 나고.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시민들은 좀 우리 안산의 브랜드 가치나 아니면 이미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네. 네, 그 부분에 우리 의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노력해야죠. 이걸 뭐 새롭게 창출하기보단 기존에 가진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젊은 의장님, 사실 이렇게 젊은 30대,
30대시죠? 만으로 그렇고요. 네. 만으로 바뀐다니까 언제 바뀌죠? 그때는 40대 되겠네요. 네, 올해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 30대 의장님 전국에 의장님 계십니까? 전에 있었어요. 강남구 의장 제 친구도 네. 있었고 포천시 의장도 있었고 몇 명 있었습니다. 전례는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안산시 역대 최연소이기 때문에 네. 막중한 기대감을 이제 많이 표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멋진 우리 안산시의 송바나 의장님이 단원 FM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안산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단원 FM에 오셔서 방송을 하셨는데 이 단원 방송을 하시면서의 소감은 어떠세요? 예, 상당히 의미 있었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재난과 기근도 줄어든다고 해요. 이거는 네.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그 민주주의 발전에 이 지역 방송이 반드시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리라 믿고 적극적으로 안테나 설치 장소 물색을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신소 설치에 우리 네. 송바나 의장님께서 함께 그거 뭐 전파 나쁜 거 아니니까요. 네. 예,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단원 FM이 주파수 받았는데 앞으로 송시소까지 설치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시민들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지역 공동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나 의장이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출연료는 있어요? 출연료는 우리 단원 FM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네.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안산시의 젊은 의장님 송바나 의장님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취지에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단원 FM은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마지막 노래는 이소라와 BTS 슈가의 신청곡이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꿈이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쓸쓸한 내 심장 소리가 미칠 것만 같아 So I turn on my radio 내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낸